소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소유를 보시면은요, 이제 공유하고 합의하고 총유가 이렇게 있잖아요. 공동 소유를 보시면, 공동 소유는 매년 시험에 나오죠. 거의 한 7, 8년에 한 번씩 안 나올 수는 있어도 거의 매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먼저 이제 우리가 재산을 소유하는 형태는 공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합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요? 총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죠. 그런데 여기 공유잖아요. 공유는 뭐가 있냐? 지분을 가지고 있어. 자기 몫이요. 합유도 뭘 있다?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총유도 뭘 가지고 있어? 지분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그런데 이 공유는 지분인데요. 공유의 지분은 소유권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 소유권.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지분 그러면요, 소유권하고 똑같다고 보면 되니까 일물일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항상 지분권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지분권, 그럼 무조건 각자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이 지분은 여기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어. 지분 처분의 자유요. 그래서요, 타공유자, 타공유자예요. 뭐가 필요 없어? 동의가 필요가 없어. 아주 종이해. 무조건 처분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뭘 할 수 있다? 공유물 분할 청구권.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공유물 분할은 몇 년을 범위 안에서? 5년. 5년 안에서 분할 금지 특약. 분할 금지 특약이라고 등기라면 대항을 해. 몇 년 더 연장할 수 있다? 5년을 연장할 수 있죠. 공유물 분할 청구요. 여기는 청구 앞에 무슨 말 있죠? 분할이죠. 이걸 뭐라 한다? 형성권이죠. 형성권에 대한 판결은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이죠. 그래서 판결 확정 시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런데 만약에 조정이 생각한다. 조정? 그럼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여기까지요. 이렇게 한꺼번에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정이 생겼다면 등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합유죠. 합유의 경우는 지분이 있죠. 지분인데 합유는 뭐냐면 조합이에요. 조합하고 여러분 순번께 있죠. 계모임인데요. 조합은 뭐냐?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공동 사업을 목적으로 같이 모여있는 것을 조합이라고 그래. 협동조합 이게 아니고, 알겠죠? 그래서 조합은 공동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사업은 공동 목적이 있죠. 그래서요, 지분 처분을 못해요.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처분해요. 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합의유물 분할 청구, 합의유물 분할 청구요. 합의유물 분할 청구도 못해. 조합이 해산됐을 때만 가능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요, 공유하고 합유는 둘 다 뭘 가지고 있죠?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약간 여기서 다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약간. 그 다음에 여기서 공유는 여기서 어떻게 하면 명의 수탁자가 수인이야. 소인이 있을 때 여기서 그냥 공유라고 그래. 그런데 합유는 신탁법상 이런 말이 나와. 신탁법상 수탁자가 수인이 있다. 그럼 이것을 뭐라 한다? 합유라고 얘기를 해. 신탁법상. 그럼 신탁법에는 언제나 수탁자가 단독 소유거든요. 그러니까 신탁법상 수탁자가 여러 명이 각각 단독 소유자가 여러 명 모여있다 이 말이죠. 마치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여러 소유자가 모여있죠. 마치 공동 사업을 위해서 모여있는 것과 똑같아. 그래서 합유로 봐. 알겠죠? 그냥 아무 말 없이 수탁자가 여러 명이다 그러면 그것은 공유. 이게 신탁법상 수탁자가 여러 명이다 그러면 뭐다? 합유. 이게 차이가 있어. 자, 그럼 총유죠. 총유는 지분이 있어 없어? 지분이 없으니까 먼저 어떻게 해요? 정관이나 또는 뭘 한다? 규약으로 해. 정관이나 규약. 그래서 정관을 규약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뭘 한다? 사원총회 결의를 해야 되고요. 총회 결의 없이 처분행위하죠. 처분행위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래서 여기서는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표현대리 성립하지 않는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총유는 뭐가 있죠? 교회, 종중, 재건축 조합이 있죠. 종중이나 교회나 재건축 조합.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한다? 사원총회 결의를 하죠. 그러면 사원총회 결의하고 처분하는데 결의하지 않고 처분하죠. 그럼 무효이고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총유의 경우는요. 총유는 우리가 이제 원칙적으로 이거 뭐가 안 되죠? 상속이 원칙적으로 인정 안 돼. 그런데 다른 약정이 있으면 가능해요. 총유는. 알겠죠? 약정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총유는요, 사원의 지위를 취득 상실함으로써, 여기서 취득 상실을 해. 이게 무슨 말이냐? 취득함으로써 취득하고,
상실함으로써 상실한다 이 말이죠. 누군가가요 우리 교회에 오늘 들어왔죠. 그럼 그 사람은 우리 교회 교인으로서 기존에 있었던 10년 전부터 있었던 교인들하고 똑같이 교회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10년 전에 있던 사람이 교회를 그만두죠. 그럼 오늘부터 그 사람은 아웃인 거예요. 그래서 취득함으로써 취득하고 상실함으로써 상실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일단 총유는 뭐가 안 된다? 상속이 안 된다. 이게 중요해요. 약정으로 합의가 있어야 상속이 가능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교회가요, 교회에서 일부가 탈퇴를 했어, 탈퇴. 일부가 탈퇴하면 그럼 어떻게 되죠? 일부가 탈퇴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잔존 재산은 잔존 교인들의 총유가 돼. 재산은 잔존 교인들의 총유가 돼. 그러니까 원래요, 이 사람들이 이제 다 교회에다 헌금하고 별짓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부가 떨어져 나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모든 교회 재산은 남아있는 교인들의 총유가 돼. 남아있는 교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요. 교회가 교단을 변경하고 싶어. 교단 변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요. 순복음 교단에서 장로 교단으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투표권이 있는 교인들 있죠? 우리가 교회에서 보통 총이라면 뭐라 하죠? 공동의라고 하죠? 얼마의 동의가 있어야 돼?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돼.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합의죠. 합의의 경우는 뭐하고 똑같냐? 합의는요 공유하고 다 똑같아. 공유하고 다 뭐가 있으니까 지분이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요 합의에서 사용수익은 사용수익, 그 다음에 관리, 그 다음에 처분, 변경, 보존이 있죠? 여기서요 우리가 이제 보면 보존행위는 각자가 하고요. 합의도 그 다음에 관리행위는요 지분의 과반수, 지분 과반수예요. 공유자 과반수 아니고. 그 다음에 처분 변경은요 처분하고 변경은 어떻게 한다? 전원의 동의가 있어. 전원의 동의요. 그런데요, 우리가 합의할 때는 합의에 등기를 해야죠. 합의할 때는 원래요, 합의후 등기할 때는 합의자 명의, 합의자의 공동 명의로 해야 돼. 그런데 여기서는요, 반드시 어떤 등기를 해야 돼? 합의라는 취지, 합의라는 취지를 등기해야 돼. 왜요? 합의라는 취지를 등기하지 않으면 공유로 봐버려. 공유로 보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해버려. 그 다음에 공유가 되면 자기 집은 마음대로 처분해버려. 근데 합의는 자기 집은 마음대로 처분해 못해.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세 사람은 합의다. 이걸 반드시 등기를 해놔야 돼. 그러면 지분을 마음대로 처분 못해. 무조건 분할하자 말도 못해. 알겠죠? 그런데요, 여기서 합의자 전원의 명의로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요, 1인 명의로 보존 등기했다. 보존 등기. 그러면 그것은 무효가 돼. 한 사람 앞으로 등기하면 다른 사람은 명의 신탁과 똑같아. 명의 신탁. 그래서 그것은 무효가 돼. 한 사람한테 등기해놓죠? 나머지 두 사람이 명의 신탁한 것과 똑같아. 그래서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지분을 포기해. 그러면 이 지분을 포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가 세 사람이 지금 합의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지분을 포기해. 그럼 다른 사람한테 포기할 거 아니에요? 그것은 뭐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상대방 있는. 우리가 상대방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죠.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이 없죠. 제한물권의 포기는 상대방이 있죠. 제한물권, 전세권은 누구한테 포기해? 소유자한테 포기하잖아요. 지분을 포기할 때 다른 사람한테 지분을 포기해. 이 지분을 포기하죠? 그럼 뭐가 한다? 지분 포기 등기가 있어야 돼. 지분 포기 등기가 있으면 다른 두 사람한테 지분의 비율로 기속을 해. 지분이 다른 사람한테 균등하게 기속을 해. 그럼 이제 두 사람이 합의하게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지금? 그런데 만약에 지분을 팔려고 그랬냐? 지분을 포기했어. 그런데 아직 등기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제3자가 봤을 때는 등기부로 딱 펼치니까 가불병 합의라고 돼 있잖아요. 합의는 지분 등기를 안 해. 어딨어? 합의라는 취지를 합의자 명의로 하고 합의는요 지분 등기는 안 해요. 공유는 지분 등기하는데 합의는 지분은 있지만 등기를 안 해. 지분 등기를 안 해. 알겠죠? 합의자만 등기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지분 등기 해놓으면 공유인 줄 알고 그것도 사고팔고 하는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분은 전원의 동의 없으면 처분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전체 들어오든지 말든지 하나만 할 수 있어. 알죠? 내 지분은 처분할 수 없다고. 그래서 지분 등기를 따로 안 해. 아시겠죠? 그럼 뭐만 한다? 합의라는 취지만 등기해. 합의자 명의로. 응? 그러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한 사람이 만약에 지분을 포기하면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분을 포기했는데 등기를 아직 안 한 거예요. 그러면 합의자 세 사람으로 합의자로 등기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제3자를 보면은 항상 뭘 쳐다봐? 등기부를 쳐다보죠. 그럼 여전히 지분을 포기한 사람도 여전히 제3자한테 자기가 합의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알죠? 그러니까 합의 지분은 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등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그냥 그 나중에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우리가요 합유하고 지금 총류에 대해서 다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합유는 3년 전에 시험에 한번 나왔거든요. 다시 또 시험에 나오기는 약간 어려워요. 근데 총류는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알겠죠? 단독으로. 그래서 최근에요 단독으로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총류가 막상 시험에 낼 게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낼 수 있는 것은 뭐다? 이렇게 나올 수는 있죠. 다음 중에서 공동 소유에 관한 설명 만든 것 틀린 것은 1번 공유는 어떻게 저쩌고 합의는 어떻게 저쩌고 총유는 어떻게 저쩌고 한 개나 두 개 지문으로 나올 수 있어도 단독으로 문제가 나오기는 약간 무리예요. 논점이 없어가지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먼저 이제 우리가 하려면 지분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 지분. 갑의 지분은 3분의 1, 을의 지분 3분의 1, 병의 지분 3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잘 봐. 여기요. 갑을병 이렇게 되어 있죠. 갑을병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보면 뭐 인생 끝나죠. 여기요. 갑을병 일물 일권주의죠. 그런데 지금 물건은 지금 토지는 한 개죠. 소유자가 지금 몇 명이에요? 3명이죠. 그러면 큰일 나. 일물 상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요 항상 지분은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1. 그래서 이것은 한 개의 소유권이다 이렇게. 그래서 지분은 판례가 뭐라 했냐, 지분을 다 더했더니 분모보다 분자가 더 크다. 그럼 그것은 무효라고 그랬어. 훅 지나가는데 내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죠? 누가 누구보다 크다고? 분자가 위에 있는 놈이에요? 밑에 있는 놈이에요? 여러분요 거의요 노란 차는 안 타도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3분의 4다 이 말이지. 3분의 4. 그러면 1이 넘어버리죠. 소유권 몇 개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소유권 하나가 돼야 되는데 3분의 4 그래버리면 분자가 분모보다 크죠? 그러면 1.3 어쩌고저쩌고 나가죠. 그러니까 안 된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죠? 그것을 얘기해요. 자, 한 개의 소유권이 어떻게 되죠? 불량적. 그럼 불량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양으로 나누어져 있어. 그 양으로 나눠진 게 뭐죠? 일부분, 한 조각이다 이 말이죠. 한 조각, 일부분. 그것을 뭐다? 3분의 1. 여기서 뭐란다? 지분이다. 이렇게. 지분이다. 이렇게. 됐죠? 그럼 이 지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 공유에서는요, 반드시 공유의 등기를 해야 돼. 공유의 등기. 우리는 합의에서는 합의의 등기만 하죠? 그런데 여기는 또 공유의 등기라고 또 무슨 등기를 해야 돼? 지분 등기를 해야 돼. 지분 등기.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돼요. 만약에 등기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뭐 한다? 균등한 것으로 추정을 해.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공유 관계가 딱 됐다. 우리 공유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등기관이 뭐라 한다? 지분을 각각 기재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지분을 기재를 안 하죠. 절대로 등기 안 받아줘. 접수를 안 해줘. 그러니까 원래 공유는 반드시 등기가 되어 있어.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뭐 지분 등기를 안 할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한다? 균등한 것으로 추정해. 그러면 지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지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을 어떻게 알아? 응? 시험에 뭐라 나와요? 이렇게 나와. 공유자가 이렇게. 지분권자가 이렇게. 공유자 중 1인이 이렇게. 그러면 공유가 몇 명이에요? 알아 몰라? 모르죠. 몇 명이다? 2명으로 치는 거예요. 왜? 공동소유는 몇 명부터 시작한다? 2명부터죠. 그러니까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공유자가, 지분권자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사람이 지분이 얼마라고 기록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죠? 그러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죠. 2분의 1로 봐. 2분의 1 이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요 실제 지분이요, 실제 지분하고요 등기부상 지분이 다를 수가 있어 없어? 당연히 다를 수 있죠. 실제하고 등기하고. 실제가 얼마죠? 갑의 3분의 2. 을이요 3분의 1인데 을이 3분의 1인데 등기는 갑의 3분의 1, 을이 3분의 2 이렇게 잘못될 수 있다 이 말이죠. 항상 제3자는 뭘 쳐다봐? 그래 등기와 쳐다보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만약에요 3분의 2, 을의 지분을 사면은 제3자가 3분의 2를 취득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공유자끼리는요, 공유자끼리는 뭘 쳐다봐? 실제로 가죠, 실제. 그래서 그러면 공유물 분할이죠. 그럼 공유물 분할 이거 하나 말하면 돼. 공유물 분할은 실제 지분으로 간다, 등기부상 지분으로 간다. 이건 공유자끼리 하죠. 분할을 누가 하고 해? 자기네끼리 하는 거지. 제3자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공유자들끼리죠. 공유자들끼리는 실제 지분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분의 탄력성. 지분의 탄력성이라는 게 뭐예요? 지분의 탄력성은 갑의 지분 3분의 1, 을의 지분 3분의 1, 병의 지분 3분의 1이에요. 그런데 병이 지분을 포기해.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없어. 그럼 그것이 국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간다? 갑하고 을하고 지분의 비율로. 그래서 갑의 지분은 얼마가 된다? 2분의 1, 을의 지분 2분의 1 이렇게. 알겠죠? 지분의 탄력성. 그 다음에 권리와 의무. 우리가 권리와 의무는 뭐에 따라서? 지분 비율에 따라서. 근데 이 의무를 몇 년 이상? 1년 이상.
1년 이상 이행을 하지 않죠. 1년 이상 이행을 하지 않죠. 그러면 그 사람의 지분을 사버릴 수 있어. 그걸 뭘 한다? 지분 매수 청구권이다. 이렇게. 지분 매수 청구권 이렇게. 그 사람의 지분을 뭐 할 수 있다? 매수한다.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어? 매수. 이걸 뭐라고 한다? 형성권이다. 이렇게. 그래서 일방적 의사표시 이렇게. 알죠? 지분 매수 청구권 이렇게 얘기를 해. 이것을요 우리가 이제 공유 지분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보냐면 공유물이죠. 공유물에 대한 공유 관계를 보는 거예요. 공유물에 대해서 공유물 알겠죠? 지금은 우리가 지분을 봤죠. 이번엔 공유물을 봐. 공유물을 보면 어떻게 한다? 먼저 사용하고 수익은 어떻게? 지분 비율로. 어떻게? 공유물 어디를? 전부를 사용하고 수익에. 이 말이 어마무시 중요해요. 전부란 말이에요. 알겠죠? 저기 한번 볼까요? 자동차를 샀어. 자동차를 샀어. 갑의 집은 3분의 1, 을의 집은 3분의 1, 병의 집은 3분의 1이에요. 1000마리씩 해가지고 자동차를 하나 샀어. 그러면 차를 운전할 때 어떻게 운전하죠? 차를 운전할 때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차 전부를 타고 다니냐 운전하고 다닐 거 아니에요. 얼마인데? 3분의 1이죠. 지분의 비율은 한 달로 치면은 비율은 얼마? 10일간 이 차 전부를 끌고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갑의 지분은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차 전부를 끌고 다닌단 말은 3분의 1에 가는 갑의 지분이 공유물 전부에 미친다는 거죠. 얼마만큼? 3분의 1. 자, 그럼 봐. 이 말 때문에 우리가 뭐를 보냐? 자, 갑의 지분, 여기서 바로 설명해야 이해가 돼. 3분의 1, 을의 지분은 3분의 2예요. 3분의 2에다가 A가 저당을 잡았어. 지분에다가. 우리가 지분은 등기하니까 저당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돈 1억을 빌려줬어. 그런데요, 이것이 공유물이 나중에 분할이 된 거예요. 분할해서 갑은 3분의 1, 을은 3분의 2 이렇게 분할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A의 저당권은 어디에 미치는가 이 말이죠. 여기요, 을의 지분이니까 을이 분할받은 분할물 위로 집중된다. OX? 집중된다. OX? 여기에만 집중된다. 을의 지분에만? 그러면 돼, 안 돼? 왜 안 되느냐? 왜? 우리가 방금 뭐라 했어? 내가 지분은 어디 미쳐? 공유물 전부에 얼마만큼? 3분의 1만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분이 3분의 2죠. 3분의 2여도 공유물 전부 위에 얼마만큼 미쳐? 3분의 2만큼 미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 저당권은 얼마인데 어떻게 저당권도 당연히 지분 위에 있으니까 공유물 전부에 얼마만큼 미쳐? 3분의 2. 언제까지? 돈 다 받을 때까지. 그걸 불가분성이라고 그래. 불가분성. 돈 다 받을 때까지. 변제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요, 돈도 안 받았는데 공유물이 분할이 됐죠. 그럼 어떡한다? 이 A의 저당권은 분할물 위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공유물 전부 위에 얼마만큼 미친다? 3분의 2만큼. 그 말을 이해하려면 지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아까 내가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 지분은 소유권과 같은 의미이다. 소유권 뭐죠? 일물 일권이죠. 마찬가지로 지분도 그것도 소유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물건 전부 위에 지분만큼 미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해. 공유에서는.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보존행위죠. 보존행위하고 관리행위. 이 두 개가요, 가장 공유에서는 꽃이죠. 알겠죠? 보존행위하고 관리하고. 보존은 어떻게 하죠? 보존은 이런 말. 불법 점유라든가, 그 다음에 무효등기라든가 이런 말이 나와. 불법 점유, 무효등기. 그러면 무조건 보존이야. 그럼 보존은 뭘 보존하죠? 보존은 뭘 보존하는 거야? 보존은 뭘 보존해? 보존은 여기서 봐봐. 이걸 모르면 무슨 말인지 몰라. 우리 지금 여기 뭐라고 놨어?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죠. 물건의 현상을 유지하는 거죠. 그걸 보존이란 말이죠. 보존은 누굴 위해서? 공유자 전원을 위해서 하는 거죠. 보존하는 거죠. 전원을 위해서.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공유자 전원을 위해서 보존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 세 사람이 지분이 3분의 1씩이야. 3분의 1. 그런데 자꾸 저쪽에 어떤 사람이요, A의 지분은 3분의 2라는 거예요. 3분의 2. 그러니까 이쪽에서요, 여기 지금 A의 지분은 3분의 2가 아니고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의 지분을
대외적으로 주장해. 지분을 대외적으로 주장해. 그럼 보존행위다 아니다? 보존행위다 아니다? 왜 아니다? 여러분 배고파요? 이거 옹알할 때는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 공유물이라고. 보존은. 그런데 내가 지금 방금 뭐라고 그랬어? 이 사람의 지분은 3분의 1. 지분이 얼마라고 주장했죠? 물건에 관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존이 아니라니까. 보존은 공유물, 물건에 관한 것이 돼야 된다니까. 지금 뭐라고 그랬어? 공유자의 지분이 3분의 1이라고 주장했죠? 지분을 주장한 거지 물건에 관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다? 보존행위가 아닌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공유 보존은 누구를 위해 산다고? 공유자 전원. 그러니까 봐봐, 내가 지분이 100분의 1밖에 아니에요. 100분의 1. 내 지분이 100분의 1이라고. 그래도 내가요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토지 전부를 나한테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어. 내가 100분의 1밖에 안 돼도. 왜? 이것은 내가 갖는다는 게 아니죠. 내가 갖는다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공유자를 위해서 내가 보존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전부의 반환을 청구하는 거예요. 내가 3분의 1이라고 해서 3분의 1만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를 청구한다? 전부의 반환을 청구한다. 그래서 보존이란 말은 이 두 마디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돼. 그 다음에 관리는 뭐죠? 관리는 공유자의 과반수 OX 그럼 뭐의 과반수? 오케이. 공유자가는 큰일 나. 알겠죠?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라고 해요. 지분의 과반수. 알겠죠? 지분의 과반수. 그래서 과반수가 얼마죠? 몇 퍼센트가 과반수예요? 몇 퍼센트? 51%가 과반수죠. 50%를 반수라고 하고 50을 뛰어넘는 것을 과반수죠. 51%. 그러니까 퍼센트로 나오면 51%가 나올 수 있죠. 그런데 보통은 분수로 나오죠. 분수로 나오니까 어떻게 나온다? 과반수가 얼마다? 과반수는 3분의 2, 4분의 3, 5분의 3. 사법시험에는 7분의 4가 나온 적이 있어. 알겠죠? 왜 7분의 4가 나왔냐? 그냥 그때 판례가 7분의 4였어. 알겠죠? 판례가. 그래서 7분의 4가 나왔어. 그래서 우리는 2분의 1, 4분의 1 아니면 3분의 2, 4분의 3만 나온다. 알겠죠? 자, 2분의 1은 과반수도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항상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갑의 지분이요, 뭐 4분의 3이다. 이렇게. 또는요, 여기다 3분의 2다. 5분의 3이다. 이걸 과반수라고. 나머지는 다 뭐다? 소수다. 소수.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소수. 이렇게 소수. 알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 지분의 과반수죠. 과반수가 딱 되잖아. 과반수가 되면 첫 번째 타공유자의 동의가 필요가 없어. 이게 아주 중요해. 다른 사람이 동의받을 필요가 없어. 뭘 할 수 있다? 임대행위, 임대를 할 수 있고 점유할 수 있어. 그래서 봐봐, 내가 지분이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나는 3분의 1을 점유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니까. 방금 이러면 제발 부탁인데 눈만 뜨고 있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알겠죠? 집중을 해야지. 집중. 알겠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여기 봐봐, 지분의 과반수죠? 과반수로 뭐 할 수 있어? 임대. 그럼 또 뭐 할 수 있어? 점유. 내가 지분이 3분의 1이에요 점유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흔히 옆에서 누가 야, 나 돈 부족한데 너 같이 좀 살래?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덥석 물으면 안 돼. 알겠죠? 나중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돼. 무슨 말이겠죠? 물론 이제 캐스트보트를 질 때가 있어. 언제 이 사람이 판다고 했을 때. 나 싫은데 팔기? 이렇게 한번 딱 튕겨줘. 알겠죠? 그때는 내가 돈을 또 몇 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좀 드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지분을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낭패를 볼 수가 있어. 그럼 우리가 내가 지분을 들어가서 내 멋대로 이것을 임대하고 내가 멋대로 점유도 하고 하려면 지분이 얼마가 있어야 돼? 과반수가 있어야 돼. 과반수가 안 되고 내가 만약에 둘 다 2분의 1이다. 골치 아파. 둘 다 성질 더러워. 아무것도 못해. 그 집은 유령집 되는 거예요. 왜요? 임대를 주려면 과반수가 돼야 되는데 과반수는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둘이 싸웠어. 서로 우리는 만나지 않는 것으로 하자. 서로 안 만나. 그럼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임대 줄 수도 없죠. 처분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한 사람이 좋은 임자 만나서 비싸게 준다니까 팔자. 그건 네 알아서 해라 하고 가버리면 팔 수 있어 없어? 없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로 갈 때는 정말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처분 변경. 이러면 처분하고 뭘 할 수 있어? 변경하죠? 처분하고 변경은 뭐다? 전원의 동의. 전원.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돼. 그걸 뭐다?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전원의 동의라고 그래. 여기서요, 처분은 뭐냐? 판례가 이렇게 얘기했어. 이런 봐봐. 우리가 이렇게 땅이 있죠, 땅. 토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곽하고 을하고 병하고 대지가 있어. 여기다 건물을 신축하고 싶어, 신축. 그럼 신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축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있어. 왜요? 여기다 건물 신축해봐. 건물 신축하면 어떻게 돼? 토지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있어, 없어? 그걸 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공유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항상 시험은 뭐라 나온다? 가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얻어 신축했다. 적법 건물, 불법 건물, 불법 철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시험에 나와? 이거 어디서 시험에 나와? 이거 가반수 어디서 시험에 나와? 법정지상권. 알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과반수 대지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신축했다. 법정지상권 돼? 안 돼? 안 돼.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그 건물은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이다. 뭘 해야 돼? 철거 대상이니까 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이것이 어디하고 연결된다? 그래서 법정 지상권하고 연결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상에 제일 쉬운 게 민법이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뭘 보냐? 시험에서는 사용수익하고 처분은 거의 잘 안 나와. 어디서 나온다? 이 두 가지만 시험에 나와. 두 가지만. 보존하고 뭐만? 관리. 너무너무 간단해. 그런데 보존과 관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보존과 관리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할 때 공유 지분은 시대또도 없이 그냥 만나요. 그리고 요즘은 또 부부들이 또 뭘 잘해요? 또 지분으로 또 달해요, 또. 알겠죠? 하나하나 똑같은데 또 해요. 시대가 추세가 또 그렇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임대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이 동의 있어야 되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일방이 타방에 뭐가 있어야 돼? 위임장을 또 받아와야 돼. 위임장 그러면 또 무슨 말이 또 튀어나와야 돼? 대리권이 또 튀어나오네. 그래서 이것저것 다 튀어나와. 알겠죠? 그러면 이것을 유기적으로 연결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이렇게 유창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하고 떨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 골치 아프죠. 알겠죠? 그래서 보면, 먼저 지분 봐봐. 갑의 지분이요? 갑의 지분이 3분의 1, 을의 지분이 3분의 2예요. 얼마라고? 3분의 1은 얼마예요? 3분의 1은 무조건 가반수라고 읽어야 돼. 과반수다. 지분 과반수죠? 갑은 소수 지분권자. 갑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동의 필요가 없어. 정말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지분이 적으니까 나한테 묻지도 않아요. 알겠죠?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어. 임대하고 자기 멋대로 점유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이 땅을 자기 멋대로 다 점유해요. 나는 못해요. 그럼 내가 3분의 1만 점유하자. 안 돼. 그럼 못해요. 근데 얘는요, 가반수죠. 3분의 2를 점유해도 되고 전부를 점유해도 되고 반을 점유해도 되고 자기 멋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요, 이 사람 너무 억울한데 그게 아니죠. 이 땅을 만약에 임대 준다. 임대를 줬을 때 만약에 300만 원의 월세를 받는다고 쳐. 그러면 어떻게 한다? 자기는 3분의 2죠. 자기가 다 점유할 수 있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1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거예요. 왜? 너가 지금 다 점유하고 있는데 이거 임대 주면 300은 받는다. 그럼 너 나한테 100 줘. 이렇게. 아시겠죠? 돈으로만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더 열받으면 공유물을 분할하자고 해야 돼. 근데 분할을 했더니 이 땅이 60평이에요. 60평인데 분할하면 20평밖에 안 되죠? 60평을 누가 6억 주고 산다고 했는데요. 분할해가지고 20평이면 2억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1억 2천밖에 안 주죠. 그러니까 분할 청구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뭘 어떻게 해? 을 눈치 슬슬 봐야죠. 이게 바로 공유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반수니까 자기 멋대로 또 하는 거예요. 임대도 주고 점유도 하고. 그래서 이 을이요, 이 땅 전부를 병한테, 병이 뭐란다? 임차인이죠. 임차인은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죠. 왜 적법이다? 가반수하고 했으니까, 가반수하고. 그래서 여기서 월세를 300을 받았다, 이 말이야, 300은 뭐다? 돈이다. 돈은 어떠한다? 돈은요, 각자가 뭐만큼? 지분만큼. 그래서 각자가 지분만큼 이렇게. 각자가 지분만큼. 누가 누구만큼? 각자가 뭐만큼? 지분만큼 300이니까. 요즘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걸 각자가 지분만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한테 300을 다 줘. 주면 이 사람이 자기가 200을 갖고 갑한테 100을 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갑은요, 여기요, 이 병한테 3분의 1만큼 100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 없어? 3분의 1만큼 토지를 인도하라고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왜요? 이젠 적법이니까 인도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은요, 갑은요, 너 을하고 300에 계약했다며? 나한테 100 줘. 그러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병은 갑하고는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주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이건 과반수일 때 그렇다 이 말이죠. 엄청나게 간단하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요, 갑이요, 갑의 지분이 3분의 2예요. 을의 지분은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이렇게, 여기 이렇게 3분의 1이죠. 이 사람이요, 누구다? 을이 누구죠? 공유, 자, 중 한 사람이죠? 1인. 누구죠? 을이죠? 을 공유자 중 1인 이렇게. 제3자 이렇게. 돈 이렇게 돈. 그럼 돈은 뭐죠? 돈은 뭐라고 나와? 돈은 뭐죠? 손해배상 이렇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이렇게 나와. 부당이득 이렇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손해배상 부당이득이죠?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해요? 각자가 뭐만큼? 지분만큼 이렇게. 각자가 지분만큼 이렇게. 제3자죠. 제3자란 말이 나왔다는 것은 갑하고 을이 당사자죠. 그럼 제3자는 누구죠? 병이나 정이나 이걸 제3자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걸 생각해야지. 그럼 문제에서는요, 갑하고 을이라고 돼 있는데 갑자기 병이 튀어나와서 병이, 그럼 걔는 누구예요? 제3자지 뭐예요? 그럼 제3자는 원칙적으로 등기를 하고 있으면 돼, 안 돼? 제3자가 등기하고 있으면 안 되죠. 누가 등기하고 있어야 돼? 공유자가 등기하고 있어야지. 여기요, 점유하고 있으면 돼, 안 돼? 원칙적으로는 안 되죠. 점유하려면 갑한수가 있어야 되지. 얘는 지금 누구예요? 소수잖아요. 그럼 소수하고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없어? 왜 없어? 임대차 계약은 우리는 의무 부담행위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569조.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소수 지분권자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다. 단 소수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가반수 지분권자에게 자기가 적법한 임차인이라고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계약은 성립하는 거죠. 왜? 우리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이 을이 3분의 1이죠. 을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어. 을이 이 토지 전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어. 된다 안 된다? 된다. 계약 된다 했죠 지금? 되죠? 매수인은요 자주점이다 타주점이다? 자주점 타주점은? 매수인은 자주다 타주다? 여러분요, 아까 내가 뭐라 했어? 공유자가 공유물 전부를 점유하면은, 공유자가 점유하면은 자기 지분 빼고 나머지는 타주라고 그랬죠. 그건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소수 지분권자하고 매매계약 체결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매수인의 점유는 무슨 점이다? 왜? 우리가 전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무권리자로부터 매수한 자도 무슨 점이다? 무권리자,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계약을 해서 무슨 점이다? 자주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남의 물건에 대해서 계약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갑의 동의를 받아주면 되는 거죠. 못해서 못하면 그러면 그때는 담보 책임이지. 알겠죠? 이렇게. 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면 여기 여기 병이라는 놈이 여기 불법으로 점유해. 불법 점유했어. 그래서 손해배상이 300이 나왔어. 300. 갑이 뭐라 하냐? 갑은 아버지, 아들. 됐죠? 아버지가 뭐라 하냐? 병한테 이거 우리 아들내미하고 내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땅인데 당신이 불법 점유해서 한 달 300 났으니 300을 나한테 달라. 그럼 내가 아들한테 100을 주겠다. 이렇게는 할 수 있어 없어? 이렇게는 할 수? 여러분 그렇게 감성적으로 하지 마. 뭐라고 돼 있어? 읽어. 뭐만큼? 여러분 혹시 각자란 말 몰라? 여러분 강화문 한번 갔다 와. 우리가 이번 주 주말은요 다 같이요 우리가 태극기를 품에 안고 강화문 가서 세종대왕 발을 한번 만지고 오자고요. 알겠죠? 이게 부부를 하려면 국어가 돼야 되는데 국어가. 알겠죠? 각자 무슨 말인지 알죠? 각자가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애비 자식간도 필요 없어. 자기 집만 청구하는 거예요. 남의 거 청구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점유 그러면 제3자가 점유하면 돼 안 돼? 그래서 이것을 무슨 점유라고 한다? 불법 점유라고 그래. 불법 점유. 불법이란 말이 태어났어. 불법이란 말이 태어나면 반드시 무슨 행위라고 그래? 여러분 무효등기 불법 점유 뭐라고 그래? 가운데를 봐. 가운데. 가운데 그러니까 아무 데나 눈을 두지 말고 여기 앞에 있잖아요. 바로 앞에.
불법 점유 무효 등기. 그럼 무슨 말이 튀어나와야 돼? 보존행위. 보존행위는 누가 한다? 각자가 어떻게 한다? 전부에 반환을 청구해. 왜? 이 사람의 지분은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왜 정부를 반환 청구한다? 누구를 위해서? 공유자 전원을 위해서. 그래서 전부 반환 청구해. 여기 제3자가 등기가 돼 있어. 제3자가 등기돼 있으면 돼, 안 돼? 무슨 등기예요? 그럼 무효 등기란 말이 있으면 무슨 말이 튀어나와야 돼? 아, 좀 봐. 눈이 있으니까. 무슨 등기? 보존이라. 무효하고 불법이란 말이 나오면 두 개만 나오면 보존이라니까. 보존은 누굴 위해서? 공유자 전원을 위해서. 누가? 각자가 보존이에요. 보존. 누가? 각자가 어디에서? 전부에 뭐를 해? 말소를 청구해. 전부 이렇게. 알겠죠? 전부 말소 청구해. 자, 화내지 말아야겠는데 공자 중 한 사람이 됐죠? 공자 중 한 사람 의리 등기했어. 돼, 안 돼? 등기했어. 돼, 안 돼? 이 사람 집 얼마예요? 3분의 1이죠. 등기하면 돼, 안 돼? 3분의 1만큼 등기했어. 3분의 1만큼 그럼 돼, 안 돼? 3분의 1만큼 등기했어. 전부 등기했어. 돼, 안 돼?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지분은 무조건 등기가 돼 있어. 지분은 공유에서 공유의 등기와 지분의 등기는요, 부동산 등기법에서 구갑성 부동산 등기법에서 공유 지분은 반드시 등기하도록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분은 반드시 등기해야 돼. 이 사람의 지분이 얼마예요? 얼마 등기했어? 얼마 등기했냐고? 전부 했죠. 아, 이러면 지금 정신 차리고 있죠? 자, 전부 했죠. 전부. 그러니까 여러분요, 코로나 마스크 오래 쓰고 있으면 안 돼. 일산화탄소가 마스크를 통해서 계속 내에 공급돼서 판단력이 흐려져.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10분마다 좀 열어줘. 알겠죠? 새로운 공기 좀 하고 그 다음에 집어넣어. 무슨 알겠죠? 계속 CO2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지금 계속 여기서 돌고 있으니까 당연히 뇌가 활성화가 안 되죠. 무슨 알겠죠? 오케이. 자, 뭐라고? 전부. 그럼 뭐다? 전부 속에 얼마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유효. 얼마가 무효예요? 그래서 이게 3분의 2만 무효가 돼. 그래서 3분의 2가 무효 등기. 무슨 말이 튀어나와야 돼? 아니, 무효하고 불법이란 말이 나오면 무슨 말이 튀어나와야 돼? 보존이 누가 해? 각자가. 어떻게? 전부 그러면 안 돼. 얼마? 3분의 2만 말소한다고. 이것만 조심하라. 그러니까 뻘겋게 써놓은 거잖아요. 좀 비교하라고. 여기도 뻘겋게. 죄송해요. 알겠죠? 그런데 봐봐. 여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 이 연사가 외치는 것은 뭐냐면, 시험에 이제 이렇게 나와. 이 사람의 지분 얼마? 오케이, 지금 더 문제 나가. 3분의 1이죠? 그런데 전부를 등기했어. 전부 등기했어? 네. 준비됐죠? 네. 오케이. 자, 이거 봐. 갑은 자신의 지분만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OX. 생각 좀 하고 대답해. 알겠죠? 자, 전부 등기했어. 누가? 의리 지분 얼마? 3분의 1. 자, 여기서 이제 문제. 의리 전부를 등기돼. 이렇게 나와. 그러면 갑은 자신의 지분만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OX. 자, 다시. 자, 봐봐. 지금 3분의 1인데 전부 등기했죠? 전부 속에는 얼마가 들어있어? 그럼 3분의 1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죠. 얼마가 무효다? 3분의 2가 무효다. 갑의 지분 얼마요? 그럼 얼마 말소해야 돼? 그러니까 누구 지분만큼? 그러니까 갑의 지분만큼 말소 청구할 수 있다. OX. 5 아니에요. 5. 갑의 지분이 3분의 2 아니에요. 아니, 왜 이렇게 또 멍들이 안 되지? 자, 다시. 지금 갑하고 하고 있잖아요. 항상 이렇게 나와. 갑의 지분은 3분의 2, 의의 지분은 3분의 1이라고. 의리 전부를 등기해. 갑은 자신의 지분만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왜? 의의 지분만큼은 유효니까. 그러니까 둘이니까 자신의 지분만큼 말소를 청구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얼마를 말소 청구한다? 3분의 2의 말소 청구한단 말이나, 갑의 지분이 얼마니까? 3분의 2니까 자신의 지분만큼 말소를 청구한단 말이나, 도찐 개찐 똑같은 말 아니에요. 알겠죠? 다시. 의의 지분 얼마? 3분의 2, 3분의 1. 오케이, 3분의 1. 근데 전부 등기했어, 전부. 그러면 갑은 의의 지분을 제외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다. OX.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의의 지분 얼마? 3분의 1.
그거 빼고 말소 청구한다 이 말 아니에요. 됐죠? 그 말이 조금 어려워. 됐죠? 여기까지. 이것을 이제 뭐라 한다? 우리가요, 그래서 이런 봐봐. 실제로 공유는 이 두 가지를 공부하기 위해서 다른 것은 다 암기예요. 여기 앞에까지는 몰라도 관계없어. 왜냐하면 한 번 더 보면 돼요. 알겠죠? 한 번 더 보면 돼.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약간의 뭐가 있어야 돼? 암기도 있어야 되고 이것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봐야 돼. 그래서 항상 여러분요, 공동소유는 딱 정해져 있어.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인지 제3자인지 딱 이거밖에 없어. 그런데 이것을 책을 잘못 쓰거나 이렇게 놓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게 책이 쓰여 있어.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판례가 막 엄청나게 이렇게 막 정리가 돼 있어.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인지 제3자인지 돈에 관한 것인지 딱 세 가지가 항상 딱 세 가지밖에 안 돼. 제3자가 불법 점유했다? 그럼 반환 청구하죠. 근데 딱 봤더니 뭐죠? 손해배상 청구라 돼 있네. 그럼 돈이네. 그럼 돈은 어떻게 간다? 각자가 지분 만큼. 알겠죠? 아주 간단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민법이다. 금방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뭘 보냐? 공유물 분할. 공유물 분할은 의외로 있잖아요. 다른 시험에서는 공유물 분할이 시험이 잘 안 나와. 근데 희한하게 우리 시험에서 공유물 분할이 시험이 잘 나와. 그거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처럼 부동산을 다루는 데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우리는요, 공유관계가 되게 많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한테는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의외로 보면 다른 국가고시에서 공유물 분할에 관한 문제를 찾으려면 찾기 힘들다니까요. 몇 개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10문제가 나오면 한 4문제 정도는 공유물 분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봐봐. 공유물 분할은 먼저 어떤 분할하냐? 자,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죠?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어? 분할에서 이걸 뭐라 한다? 형성권이죠? 형성권을 뭐라 한다? 일방적 의사표시. 형성권에 기한 판결을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오케이. 자, 이 정도 알고.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은 분할 금지 특약을 할 수 있죠? 몇 년의 범위 안에서? 5년? 아니, 안 되면 저기라 좀 봐. 알겠죠? 5년.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면 안 된다니까. 몇 년의 범위 안에서? 5년. 다시 연장할 수 있어 없어? 연장 안 되는 게 있어. 5년인데 연장이 안 되는 게 똑같은 게 하나 있어. 뭐? 무슨 함매? 부동산 함매, 동산 함매죠? 부동산 몇 년?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런데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가 몇 년? 5년.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몇 번?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차이예요. 알겠죠? 어디서 5년을 봤는데 알겠죠? 거기서 봤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자, 공유물 분할 청구죠? 이 공유물 분할 청구에서 보면 먼저 협의상 분할을 협의상 분할을 해. 그래서 협의상 분할 방법 모두 몇 가지? 분할 방법 모두 몇 가지? 자, 봐. 자, 현물 분할 방법이 있고요. 가격 배상이 있고요. 대금 분할이 있어. 알겠죠? 그래서 여기요, 이렇게 나누는 경우 있어. 이렇게. 갑의 3분의 2, 을이 3분의 1인데,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을 경매, 제3자 평한테 하고, 갑하고 을하고 돈으로 나눠 가는 경우가 있고, 돈으로. 알겠죠? 이것을 전부 다 갑이 갖고, 을한테 이렇게 돈으로 주는 방법이 있어. 세 가지가 있단 말이죠. 분할 방법은. 자, 여기서 1번. 현물 분할은 어디예요? 현물 분할은 기업, 니은, 디귿이야. 디귿이야. 알겠죠? 현물 분할은 어디예요? 현물 분할은 어디예요? 셋 다? 디귿이다. 알겠죠? 현물이 뭐예요? 여러분 두부 한 번 사가지고 옆집에서 그러지, 나 두부 사러 가는데 같이 갈 거야? 나도 두부 사기는 사야 되는데 나는 별로 많이 필요가 없어가지고, 알았어, 그럼 내가 반띵 해줄게. 칼 가지고 와가지고 바로 그냥 손 위에 얹어놓고, 여자들 무서워. 두부 썰 때 보면, 알겠죠? 손 위에 얹어놓고 그냥 바로 썰어버리자. 알겠죠? 거의 무림의 고수죠. 손바닥이 다친다 안 다쳐? 안 다쳐. 아주 남자들은요 손배죠. 알겠죠? 그래서 현물 분할. 여기서 현물 분할 뚝 썰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두 번째 가격 배상은 뭐예요? 그래서 자 봐봐. 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가격하고 대금이란 말이 구별이 해야 돼. 무조건 생각하지 말고, 대금이란 말이 뭐예요? 대금은 매매 대금, 경락 대금이죠. 팔았다 이 말이잖아요. 대금은 팔았다. 그래, 공유자다 제3자다? 제3자가 나왔을 때 대금이란 말을 쓰는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 대금이라는 게 뭐예요?
팔았다는 거잖아요. 매매 대금. 누구한테 팔았어? 병한테 팔았다. 제3자한테. 나 아닌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럼 여기 뭐요? 가격 배상은 이거.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가져가고 우리한테 돈 줬다 이 말 아니에요.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가져가고 가격. 야, 그냥 너 가져가고 그냥 계산해서 쳐줘. 해 안 해? 그걸 가격으로 돈으로 쳐줘. 가격 배상이란 말이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됐죠. 자, 근데 이것은 어떻게 한다? 협의는 세 사람이 아무 방법은 해도 돼. 협의는. 그런데 협의가 안 되죠. 잘 봐. 협의가 안 되죠. 그랬을 때 재판상 분할을 해. 재판상 분할 이렇게. 협의 안 되면. 협의를 뭐라고 그래? 협의를 뭐라고 그래? 협의가 있으면 뭐가 이루어져? 의사표시야. 협의가 됐어. 의사표시하고 협의가 됐어. 그럼 뭐라고 그래? 뭐가 이루어져? 오케이. 계약이 이루어지죠? 계약을 달면 뭐라고 그래?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아까 의사표시했으니까, 협의했으니까 계약이 이루어졌죠. 협의가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계약이 됐죠. 계약은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등기. 186조. 알겠죠? 등기가 있어야 돼. 그럼 등기하면 언제부터 소유자가 돼? 그러니까 등기하면 언제부터 소유자가 되냐고. 다음날 0시는 전입신고. 알겠죠? 여러분요, 지금 여기 다른 학생이 듣고 있으니까 좀 말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느 하우스에서 찍는지 이거 지금 잘 모르죠? 예, 몰라. 아무도 몰라. 알겠죠? 아직은 괜찮아. 어느 하우스라고 얘기 안 했어, 지금. 알겠죠? 자요. 우리가 등기는 언제부터? 등기하게 되면 접수할 때부터 해루겠죠? 그때 전입신고는 언제부터? 그 다음날 0시부터죠? 알겠죠? 그냥 접수할 때 생각하고 등기는 그때부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다? 협의상 분할은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있어, 없어? 소급표가 없다. 이게. 왜? 그때부터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재판이죠? 여기 형성권이죠? 형성권에 의한 판결을 무슨 판결이라고 그래? 재판하면 형성판결. 형성판결은 언제부터 소유자가 돼? 응? 판결 확정 시부터 뭐 없이? 등기 없이. 몇 조? 오케이. 187조 등기 없이. 형성 판결 시부터 등기 없이. 그런데 이것이 재판 중에 뭐가 이루어지면 조정이 이루어지고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이것까지 이렇게 암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판결 확정 시부터니까 소급표가 있어 없어? 소급표가 없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죠. 자,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이죠. 그런데 소급표가 있는 것이 있어. 상호표급표가 있는 거 상속재산 분할. 상속재산 분할은 피상속인 사망시로 소급을 해. 피상속인 사망시 소급해. 근데 상속재산 분할이 아니고 공유물 분할로 시험에 나올 거니까 고민할 필요는 없죠. 알겠죠? 딱 보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재판상 분할은 뭐다? 재판상 분할은 협의가 안 될 때 재판상 분할을 해. 근데 협의가 이미 이루어졌다. 근데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둘이 다투고 있어. 그래도 필요 없어. 한 번 협의가 되면 끝이야. 더 이상 재판상은 안 돼. 그런데 재판상으로 할 때는 무슨 분할이 원칙이다? 현금, 현물 분할. 현물 분할 원칙이에요. 우리 법조문에 딱 나와 있어. 현물 분할 원칙. 현물로 분할할 수 없을 때 그때는 뭘 한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어. 경매한다. 경매를 뭐라고 한다? 무슨 분할이라고 그래? 경매를 무슨 분할이라고 그래? 무슨 분할이라고 그래? 경매 대금? 이거 아니야. 대금? 이 말은 혹시나 아닌 거 아닐 수도 있고 뭐 이런 말이잖아요. 알겠죠? 뭐라 한다? 대금 분할. 왜? 했잖아요. 경매 대금 매매 대금. 경매 대금 매매 대금. 대금 분할. 대금 아니고 대금이에요. 알겠죠? 대금 분할이다 이렇게. 그래서요. 우리가 언제 경매하냐? 언제 경매하냐면 봐봐. 땅이 45평이야. 45평인데 세 사람이 공유해. 근데 한 사람이 분할하지. 근데 지금 45평에 누가 4억 5천에 산다는 사람이 있어. 분할하면 15평이죠. 15평이면 이걸 다 쳐놓으면 8천만 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이 봤을 때는 아무리 서로가 기분 나쁘다고 지금 분할하자 해도 분할하는 게 낫겠어? 경매에서 돈으로 가져가는 게 낫겠어? 그때 판사가 경매를 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판례가 뭐라 했냐? 현물로 분할해도 돼. 그래서 이 땅이 지금 120평이야. 120평이니까 한 사람당 40평 가져갈 수 있잖아요. 현물로 분할할 수 있는데 판사가 봤을 때는 이거 판 게 더 낫겠네 이렇게.
그래서 현물로 분할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경매를 명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그랬어. 무슨 말이겠죠? 원칙이 무슨 분할이니까? 현물 분할이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봐봐. 그럼 분할할 때는, 재판상 분할할 때 어떻게 분할하죠? 법원, 자유재량. 그냥 법관의 재량대로 분할하는 거예요. 웃기죠? 그 말이죠? 내 멋대로 분할하겠다, 이 말이죠. 만약 갑을병이 3분의 1씩이죠. 3분의 1씩이면 분할할 때 이 땅 분할해야 되겠죠. 어떻게 분할해? 그냥 이렇게 분할하든지. 판사가 그냥 이렇게 분할하든지. 판사가 그냥 기분 나쁘면 이렇게 분할해버려, 그냥. 알겠죠? 이렇게. 왜요? 판사의 자유재량이니까요. 그 말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지 말라는 거죠, 법원에. 법원에 오면은 판사가요, 어떻게 해야 돼? 변호사하고 가서 골프 치고, 내기 골프 쳐가지고, 이겨야 돼, 져야 돼? 판사는 항상 이기도록 돼 있어. 희한하죠? 골프 내기 치면요, 항상 판사는 이겨. 알죠? 그래가지고 판사가요, 또 용돈 좀 받아야, 또 자식도 학원도 보내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유를 분할하면은, 못 가. 돈이 있어, 없어? 없어. 열받아, 안 받아? 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열받으니까 아무렇게나 분할해버려. 알겠죠? 아무도 건물 못 짓게.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오지 말라는 거죠. 그걸 자유재량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분할이 됐는데 잘못됐다고 소송을 했겠죠. 판사가 말하겠다. 분할은 법원의 자유재량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오지 말라는 거죠. 되도록이면 당신끼리 알아서 하라, 이 말이죠. 이해됐죠? 자, 그럼 봐봐.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 자, 4명 있어, 4명. 4명. 4명 있는데 분할할 때 각각 지분이 4분의 1씩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하냐? 이 지분하고 면적하고 똑같이 분할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길이죠. 길이니까 여기가 A, B, C, D가 있죠. 자, 지금부터 여기서 이제 다 설명을 해, 마지막으로. 그러면 누구만 유리해? D. 얘는 누구예요? 맹지. 얘는? 맹지형. 얘는? 맹지 삼촌이죠. 알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도움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이렇게 되면 땅값이 가격에 차이가 있어, 없어? 그걸 이제 경제적 차이가 있다고 그래. 일단 지분의 비율하고 면적 비율을 같이 나눴는데 경제적인 차이가 있어, 경제력. 그럼 어떻게 한다? 다시 그걸 조정할 수 있어. 어떻게 조정하냐? 2가지가 있어. 하나는 땅의 면적으로 조정을 해. 이 땅이 제일 비싸니까 제일 적게 주고, 이 땅이 제일 싸니까 제일 크게 주고. 이해됐죠? 2번째는 돈으로 조정할 수 있어, 돈으로. 어떻게? 이 사람이 돈을 몇 푼씩 줘도 되죠. 내가 여기 갖고 돈 몇 푼씩 주면 되죠. 그 다음에 3번째는 이렇게 분할을 했는데 보니까 맹지 형 삼촌이 안 되겠어. 그냥 우리 D한테 다 주고 돈으로 받자. 분할하고 나서 다 D한테 몰아주고 돈으로 받아가는 경우가 있고. 여러분 이해됐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땅이 60평인데 자꾸 분할하지. 15평으로. 그러니까 15평 분할해 놓으면 딱 집을 지으면 10평밖에 10평도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화장실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그러면 분할하자니까 무조건 분할해야 돼. 그러면 나머지 세 사람은 공유로 남을 수가 있어. 알겠죠? 나머지는. 그런데 이 D는 C는 자기는 공유하고 싫어. 그냥 이번 기회에 그냥 잘 돼서 그냥 분할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판사가 강제적으로 공유하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판사가 뭐라 했냐? 판례가 뭐라 했냐? 분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분할은 이렇게 면적을 나누는 게 공유물 분할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할을 할 때 지분만 조정하면 돼, 안 돼? 안 돼. 지분은 공유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공유물 분할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나눠야 되는데 지분을 조정해. 지분을.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지분을 조정하는 거. 여러분 이해됐죠? 내가요, 분할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공유로 남을 수가 있어.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을 공유로 남으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이렇게 공유를 분할했죠. 공유를 분할하면 어떻게 한다? 각 당사자는 뭐의 비율로?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무슨 책임을 진다? 담보 책임을 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 아까 또 얘기했죠. 공유 지분 위에 저당권이 있다. 지분 위에 저당권이 있다.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 공유 지분 위에 저당권이 있죠? 그러고 나서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변제가 되기 전에 공유물이 분할됐죠? 그러면 그 저당권은 분할물 위에 집중된다. OX, X. 그것을 얘기를 해. 알겠죠? 이것을 뭐란다? 공유물 분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요, 부동산 실무를 하게 되면은 이 공유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부딪혀. 알겠죠? 그랬을 때 임대 있을 때 어떻게 하겠지? 임대. 공유 자의 가반수 그러면 안 된다고 했어. 이런 봐봐. 공유 자의 가반수하고 지분의 가반수하고 구분 한번 해볼까요? 갑의 지분이 3분의 2, 을의 지분 6분의 1, 병의 지분 6분의 1이에요. 알겠죠?
을하고 병이 의기투합 했어. 의기투합. 숫자로 보면 공유자로 보면 얼마예요? 공유자로 보면 과반수죠. 지분으로 보면 얼마예요? 6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은 얼마예요? 어려워 이게. 이거 아침에 노란차 타야 될 사람 한두 명이 아니네. 알죠? 6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은 얼마죠? 3분의 1밖에 소수밖에 안 돼. 소수. 그러니까요 공유자 그러면 가반수인데 지분 그러면 소수죠. 알겠죠? 그러니까 공유자의 가반수 그러면 안 돼. 뭐라고 해야 돼? 지분의 가반수. 이게 사법시험에서 2번이나 나온 거라니까요. 관리행위는 공유자의 가반수. 여러분 빨리 읽다 보면 아무리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빨리 읽다 보면 별 생각 없이 지나가고 뭐만 보여? 과반수만 보여. 알죠? 지분의 가반수지 공유자의 가반수가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잘 살펴봐야 돼.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소유권이고요. 여러분요 앞에 상린관계를 아직 안 했어. 왜냐하면 상린관계는 뭐를 할 때 해야 되냐? 지역권하고 상린관계가 구별이 돼. 내가 지금 3월달 4월달 강의는 전체적으로 뭐라 하는 강의를 한다? 연결되는 강의를 해야 돼. 알겠죠? 하나하나만 강의하면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상린관계 지역권을 강의할 때 상린관계를 먼저 강의하고 그 다음에 지역권을 강의해. 왜? 상린관계와 지역권하고 거의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단 말이죠. 무슨 말이겠죠? 그럼 어떤 경우는 상린관계라고 어떤 경우는 지역권을 하는가, 이걸 구별이 돼야 되잖아요. 알죠? 그래서 상린관계는 나중에 지역권 강의할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일단 이렇게 하고 여러분요 나중에 이제 지금 이제 그 밴드에 지금 민법 문제가 지금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밴드에 올라와 있는 그 문제를요 여러분들 꼭 물권법을 하고 있으니까 물권법의 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와야지. 문제 풀지 않고 오면은 강의 들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 아는데 문제 풀 때 다 까먹어. 알겠죠? 그래서 문제 풀 때는 내가 어떤 학생들은 그걸 내가 답 가리고 그러지 말고 지금은 답 가리고 뭐가 그런 게 필요가 없어. 지금 공부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요 유학집이든 기본서든 가지고 있으면 그걸 펼쳐놓고 일단 한번 찾아봐. 자신 없으면 찾아서 그것이 어느 부분에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 보통은 공부가 안 되면 그것 자체도 못해. 알겠죠?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해요? 오픈해서 먼저 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먼저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답을 다든지 이렇게 하고 자신 있으면 바로 다뤄도 되고 아시죠? 안 되면 책을 꼭 찾아보라고. 그 부분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그래서 밴드에 올라가는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본서 순서하고 유학집 순서하고 다 똑같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